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논문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 거죠. 논문의 목적. 논문을 왜 쓰느냐. 그것은 독자를 설득시키기 위함인데 뭐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느냐.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명제, 새로운 해석, 메시지를 설득시키는 거다. 그래서 그거의 재료가 되는 게 뭐냐. 어떤 정보다. 그래서 그 정보가 아까 새로워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 정보 자체가 무조건 새로워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이미 알고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써도 돼.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새로워도 되지만 사실은 더 정작 중요한 거는 여기 새로운 명제, 새로운 해석,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설득하기 위한 거다. 그 재료로서 우리가 새로운 정보가 필요한 거죠. 이 정보라고 하면 우리 과학기술 논문에서는 어떤 데이터라든지 새로운 발견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전달하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 더 좋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거 더 복잡하다. 그냥 정보만 잘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내가 강조했던 거는 그렇게만 하면 그게 바로 테크니컬 리포트가 될 뿐이다. 그거보다는 좀 더 한 단계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으면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결국 논문이라는 거는 그러면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거를 잘 전달하는 거죠. 잘. 여기 잘이라는 게 결국 뭐죠? 이게 결국 설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득이라는 단계는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전달만 하면 안 되고 이 정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가치를 지니는지 이걸 말해주고 싶다. 결국 이게 결국 뭐라는 거죠? 이게 결국 이게 뭐랑 관계가 되나? 이게 새로운 해석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1, 2, 3으로 생각하기 싫으면 그 학생 레벨에서 나는 그냥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 근데 내가 더 붙이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럼 그걸 잘 전달해라. 잘 하려면 그게 결국 뭐 하는 거다? 설득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정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가치를 지니는지 그거를 해석하고 메시지를 잘 전달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더 나가면 이거로부터 비전 제시가 될 수 있다. 여기까지 가면 제일 좋은 거다. 그래서 이게 1번, 이게 잘, 그 다음에 의미 가치 이게 2번, 그 다음에 비전 제시가 3번.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섬에 갔더니 어떤 이런 섬이 있어요. 섬에 갔더니 고양이들이 있어. 고양이가 보니까 90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고양이가 다 하얀색이야. 그러면 여기서 정보는 뭐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어떤 섬에 고양이가 90마리가 있고 그게 다 하얀색이다. 그것만 그냥 전달하면 그게 바로 뭐죠? 테크니컬 리포트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더 나가서 여기로부터 어떤 해석,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그게 뭐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런 해석을 내놓을 수 있겠죠. 섬에는 한 가지 색깔의 동물이 산다. 이런 명제, 이런 해석을 내놓을 수 있겠죠. 이게 맞든지 틀린지 간에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제시하는지에 달렸겠죠. 하여튼 이 명제를 우리가 설득하고 싶은 거지. 설득. 그럼 이걸 어떻게 잘 설득한 거냐? 이걸로 충분하냐? 이게 논리적이냐? 그런 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걸 따져보다 보면 이 정보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는구나. 네. 그래서 이 데이터만 가지고 이거를 충분히 설득할 수 없겠는 걸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 데이터로는 이 정보만으로는 이게 설득이 안 되겠네?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섬에 가봤더니 거기는 개가 있어. 개만 사는데 그 개가 총 한 53마리가 살아요. 근데 다 검정색이야. 그랬더니 이제 말이 되죠? 섬에 사니까 섬에는 한 가지 색깔. 그러니까 여기 이 섬에는 이 A라는 섬에는 고양이가 사는데 다 하얀색이고 이 B라는 섬에는 개가 사는데 강아지들이 사는데 강아지 다 검정색이야. 그 말이 되죠? 섬에는 무조건 한 가지 색깔의 동물이 사는구나. 하고 설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얼마나 새롭고 중요하다. 이 명제가 얼마나 새로운지 중요한지. 새롭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강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보니까 섬에 어떤 동물이 사는지는 아무도 연구를 안 했어. 다 육지에 사는 동물만 연구했어. 그래서 이거는 섬이다, 섬. 육지 vs 섬. 그래서 이거는 새로워. 말이 되죠. 그리고 과거에 봤더니 육지에는 고양이도 살고 뭐 개도 살고 여러 가지 다른 동물이 사는데 여기에는 숫자도 많을 뿐더러 뭐 하얀색도 있고 얼룩 하얀색, 갈색, 얼룩색, 검정색 여러 가지 동물이 다 섞여 살아. 그런데 이 섬에는 하얀색의 고양이, 또 이 B라는 섬에는 검정색의 강아지만 산다. 이거 새롭죠. 그래서 요거 새롭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과거에 있었던 일, 레퍼런스가 필요하죠. 이게 바로 우리의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 내용들이 인트로덕션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어디로 들어가죠? 이 내용, 이 정보, 데이터, 이게 리절츠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명제가 어디로 들어가죠? 디스커션에 들어가죠. 그래서 논문이 이런 인트로덕션, 디스커션, 리절츠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앞에 앱스트랙트는 왜 있으며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 논문이라는 거, 과학기술 논문이라는 거를 맨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디벨롭을 했느냐? 바로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디벨롭했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디벨롭을 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고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양 사람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물론 이게 뭐 서양의 문화가 동양의 문화보다 더 좋다, 우월하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하튼 이 과학기술이라는 것을 처음에 토대를 마련하고 최근에 특히 뭐 17세기부터 최근까지 그걸 마련한 현대과학의 토대를 마련한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논문을 써왔고 왜 그렇게 써왔고 어떤 사고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왔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면 내가 대학원생이 자기 논문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해야 잘 설득이 되겠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그 사람들의 사고를 이해해야 되겠다.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